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실시간으로 항생의 리딩 중계가 보고 싶으셨던 분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리딩 중계의 전략과 노하우,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황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9.71포인트, 0.29% 내린 3,293.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후장 중반 긴축 우려에 낙폭을 확대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하락세가 가팔랐던 선전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2.14% 하락한 28,224.80에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과 중국의 규제 강화 기조,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무료 방송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진행되셨나요? 일단 어제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항생 대응 오전에 주간 리딩에서 항생 대응하고요. 그리고 야간 리딩에서 크루드 오일하고 나스닥 같이 대응하면서 오전장에 주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항생에 대해서 생방송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야간장에서는 크루드 오일하고 요즘에 이제 어제는 주가오일 재고 지표가 있었어가지고 오일은 따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오일은 따로 대응하지 않았고 나머지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달러 지표 확인하고 어제 ADP 또 비농업 지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달러 강세 움직임이 보여서 골드로 좀 대응해서 좀 좋은 수익권 거두고, 그리고 뉴욕장 열리고 나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나스닥 지수는 상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스닥 매수로 대응하면서 좋은 수익권 거두고 이제 마무리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야간장 대응에 대해서는 차트 상호관계 오늘 교육을 할 예정인데 차트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전체적인 상황, 야간장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뉴욕 증시 좀 기술주의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다우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스닥 한번 봐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밤에 매수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요. 뉴욕장 이후에 메인장 열리고 나서부터의 상방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지금 11시, 어제 11시 반이 이제 뉴욕장 열리는 시간이죠. 11시 반에 뉴욕장 열리는 시간인데, 제가 수직선으로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아직 안 나으셨나봐요. 네. 이제 목감기는 나왔는데, 기침을 하네요, 이제. 그죠. 오래 가죠, 감기가. 네, 요즘에 이제 또, 감기 시즌이라서 저도 이제 피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초반에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어요. 아주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저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6237.25라인대 돌파를 못하고요. 상방 움직임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욕장이 열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매수로 움직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와 별 다를 게 없이 좀 양봉으로 좀 올라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완벽하게 또 매수로 좀 다시 또 훈풍이 분다고 생각하기엔 좀 이르지만은 그래도 어제는 좀 전진적으로 매수세만 나왔다라는 게 좀 포커스를 좀 잡아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항생도요 시초가 좀 위로 잡히겠죠. 네. 시초가 위로 잡히면서 갭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초반 대응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게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9%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대신에 이제 휘발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중동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 또 캐나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캐나다가 좀 약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차트에는 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달러는 지금 강세입니다. 네. 달러는 강세고요. 바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이 유로고요. 오른쪽이 지금 골드 화면입니다. 오른쪽이 골드 화면인데 일단은 10시 반부터 10시 반 이전부터죠. 거의 오후 시간대부터 바로 들어서자마자 달러 강세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전고점과 전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메인장 이후에도 달러 강세로 나왔고요. 지금 유로를 보시면 달러 강세를 확실하게 위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테지만 달러와 유로는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 반비례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면 유로는 떨어지고 달러가 반대로 내려가면 유로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달러 강세였죠. 그렇죠. 달러 강세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유로는 하락세로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골드도 달러에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는 건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 자체가 달러 강세로 좀 밀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방세로 슈팅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 오른쪽에 좀 보시면은, 거의, 제가 50틱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어제장에서 새벽장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방세로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메인장 돌아서면서 나스닥이 조정받을 때 골드가 딱 올라왔어요. 하방세가 잠깐 나올 때, 11시 반부터, 여기 시간이 11시 반부터 지나가면서 살짝 하방세 나왔을 때 골드가 슈팅작이 나왔지만 이내 바로 회복했죠. 네. 꼬리 부분을 만드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서 1267달러에서 몰려있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움직임 자체는 골드보다는 유로가 훨씬 더 깨끗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네요. 차트 자체가 깨끗해 보이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둘 중 하나로 대응할 거면 유로로 대응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골드 쪽에서 슈팅 자리에 있으면은 그 슈팅 자리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드도 슈팅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네. 아주 크게는 나오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 50틱에서 100틱 정도는 충분히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골드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유로의 움직임이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또 골드도 슈팅 자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차트 비교하면서 방향성이 나올 때 대응을 각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항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해외 선물, 그중에서도 항생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또 차트선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대표님, 오늘 교육은 어떤 거 위주로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오늘 교육은요. 네. 오늘 그 항생 10초가 잡히기 전에 지금 10시 11분인데요.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 종목당 거래량이 물리는 시간, 거래량이 좀 보태지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 시초가 확인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고요. 일단 차트 상관관계예요. 항생 시초가 잡히기 전에 좀 확인하고 간단하게 좀 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제가 좀 이걸 좀 올릴까요? 유로를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아무래도 오늘 또 유로의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는 날이죠. 자, 유로와 또 달러 인덱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 유로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유로가 제일 쉽거든요. 네. 유로란 종목이 쉽다는 게 아니고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랑 딱 반비례적으로 움직이는 유로거든요. 유로의 자체적인 지표가 없지 않는 이상 유로와 달러는 반대로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반비례적으로 마찬가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로와도 좀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황색은 비례고요. 그리고 주황색 색깔 보이시죠? 네. 주황색은 비례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은 반비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황색은 비례고요. 파란색은 반비례입니다. 유로가 일단은 달러와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고 골드도 달러와 같이 묶여 있죠. 그렇죠. 골드가 달러와 같이 묶여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드가 근데 유로도 같이 봐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 어쨌든 같이 묶여 있죠. 달러 강세면 유로 떨어지고 골드도 떨어지는데 골드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골드의 자체적인 상방임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무관합니다. 골드는 금값에 대해서는 본인의 움직임이 가장 크거든요. 본인의 움직임이 가장 세요. 그래서 골드와 유로 중에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오늘 종목을 골드와 오일을 같이 대응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 어제 제가
이전에서 계속 나스닥 올라왔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올라올 가능성 시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올라오면서 28,400에서요 오늘 시초가 잡혔죠. 네, 정확히 맞추셨네요. 자, 갭상승으로 좀 올라가서 시초가 좀 28,400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28,400선이면은 굉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네. 자, 14분에서 이제 15분 지나가는 시간에 방향성 나오는데 일단 초반 대응 바로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승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 조정받는 구간 확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교육을 좀 해볼까요? 시초가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은 확실히 나오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일단은 항생은 좀 냅두고요. 네. 좀 바로 대응 안 할게요. 냅두고요. 다른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골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과 골드인데 나스닥하고 골드는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 나스닥이 올라가면 골드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차트 상황 관계가 거의 뭐 100%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대응할 때 골드를 같이 보자 이거죠. 그렇죠. 어제 장에서도 골드가 달러 강세로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골드가 하락세로 밀어지니까 나스닥이 올라버렸어요. 반대죠. 제가 어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가 점진적으로 어제 장에 대해서 어제 오후 장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하방세가 네. 나왔죠. 네, 그렇죠? 하방세네요. 그리고 네. 11시 반부터도 갑자기 거래량 불리면서 갑자기 움직인 거가 있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하락세로 나왔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락세 나왔는데 나스닥 보면은 점진적으로 상방 움직이 나온 걸 보이죠? 네, 반비례로 딱 움직이네요. 반비례 올라왔죠. 나스닥 네. 내인장 이후에 상방 움직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골드도 하락세로 나오고 있죠. 네. 반비례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고하면서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S&P와 나스닥이 같이 묶여있을 때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묶여있다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S&P와 나스닥을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S&P 네. 나스닥이 뉴욕장 열리고 나서 두 종목 동시에 상방 움직임 강하게 밀어준다. 두 종목이 같이 상방 움직임 강하게 밀어준다 하면은 크루드 오일도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근데 이게 S&P 나스닥이 동시에 같이 슈팅 자리가 나와야 돼요. 같이 좀 강하게 네. 나와야지 네. 크루드 오일이 간혹 가다가 좀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이벤트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나스닥과 S&P 지수가 같이 상방이라면 크루드 오일도 좀 상방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큰 건가요? 모든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네. 모든 경제 지표는 제외합니다. 어제 중앙원유 재고 있었죠. 네. 중앙원유 재고 아주 오일에서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큰 지표가 있는 날은 차트 상관관계 지수 오일하고 S&P 나스닥을 보지 않고요. 네. 그때는 오일 자체적인 움직임을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중앙원유 재고 지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제 오일 보지도 않았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12시 반에 어제 중앙원유 재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일 지표 대응을 하면은 그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지표 대응이 겁나면은 오늘부터 거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골드와 유로, 그리고 뭐 나스닥과 S&P 지수까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좀 방향성이 보일지. 물론, 뉴스 이벤트 큰 뭐 호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자체적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약간 좀 애매모호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관관계 연관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차트 상관관계 배웠으니까 오늘
부분을 또 항생과 함께 실전에 대응하면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더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생 시초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어제 새벽장에서 나스닥이 올라오면서 항생은 시초가로 잡혔어요. 네. 항생 올라오면서 항생 시초가로 잡혔고요. 28,400선 잡혔는데 아직 시초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상승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제. 오늘 오전장에도, 오늘 새벽 6시부터도요, 굉장한 강한 힘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살짝 조정을 받는데, 자, 나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항생은 시초가가 위로 잡히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대응하지 말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고, 항생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회복하는 움직임이 지나고 나서 매수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면 항생도 많이 또 비슷한 방향으로 가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새벽장에 대해서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가 많이 위로 잡혔죠. 28,400선까지도 올라왔어요. 28,4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해서 28,4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회복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말고요. 오랜만에 예전에는 이제 제가 10시 한 25분 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승한 시초가만큼 조정을 받으면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가 이제 좀 급락한 부분을 만회하면서 나스닥 0.2% 지수가 올랐는데 이것이 반영됐는지 좀 차트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항생도 비슷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이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3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크루드 오일 얘기하면서 뭐 원유 재고량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된 날에는 대응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1032님께서도 경제 지표 발표되기 직전에 대응을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제가 옛날에 네. 지표 대응을 한창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도 지표 대응을 미리 예상해서 발표 직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발표되고 나서 한 3, 40초 뒤에 아니면은 1분 뒤에 진입을 해왔습니다. 저는 좀 흐름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전략들을 많이 써서 지금 항생 28,3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상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네.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게 확인된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표 대응도 미리. 네, 지금 잠시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돼서요. 제가 연결이 되면 바로 또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되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높이 28,400선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관망세를 보는 동안에 저희가 차트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을 드렸고 곧이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1032님께서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좀 예전 같은 스타일에서는 경제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3, 40초, 그리고 1분 정도 뒤에 방향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좀
바로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결이 됐으니까요. 대표님한테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 좀 연결이 좀 안 됐었는데요. 자, 아까 이어서 경제지표 대응 바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30초, 40초 뒤에 1분 뒤 정도에 이제 지표가 나오면 차트에 이제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보인다라고 해서 대응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끊겼어요. 하시다가.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표 대응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40초 못해도 초 단위로 잠깐 좀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좀 더 봐야겠다 하면은 1분 정도는 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자 이거죠.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표는 어느 정도 좀 투기가 좀 강해요. 투기성이 강해서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표 투기성이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표도 참고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차트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누적 수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관리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항소행 지금 아직까지도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럴 때는 나스닥 지금 상방 추세라고 했고 국내 선물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국내 선물도 지금 상승 중인가요? 국내 선물은 지금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하락세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선물 보는데요. 자, 국내 선물은 아이고 이게 거쳤네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확실하게 초반 움직임에 대해서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50팁으로 20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하락세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나스닥은 지금 물려 있어요. 근데 국내 선물 하락세에 비해서는 항상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내 선물 자체적으로 오늘 국내 선물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전에는 좀 매도세에 대해서 좀 회복을 했지만 결국에 다시 또 강하게 매도세로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항생은 국내 선물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단순히 항생은 시초가 위로 잡히면서 상승분에 대해서 회복을 한 걸밖에 저는 안 보이고 지금 반대 움직이 나오면서 시초가까지 올라왔지만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만약에 국선이 양봉으로 나오면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시초가 돌파하면서 매수로 움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움직임이 또 더뎌졌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보면서만 대응하도록 하고, 오늘 장에 대해서는 항생에 대한 자체적인 움직임을 판단하고 일단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항상 자체적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생 국내 선물과 나스닥 오늘은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예측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장을 맞아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오늘 대응하실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죄송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차트 보느라. 그쵸. 정신 없으시죠. 네. 나스닥이랑 국내 선물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좀 임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신가요? 지금 제 화면을 보면요. 네. 지금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항생이고요. 네. 맨 오른쪽에 스무틱으로 보고 있는 게 국내 선물, 그리고 맨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어차피 한 모니터에서 한꺼번에 보려면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 움직임만 보면 돼요. 네. 앞에 있었던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나스닥이 국내 선물 하락세로 나왔다가
전고점에서 지금 저항 받으면서 부딪힌 구간이고 항생도 지금 항생 시초가 근처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돌파하고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10시 29분, 10시 반이나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네. 움직임이 항생이 지금 오늘 좀 늦게 나오죠. 이제 아마 슬슬 나올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흐름이 나올 때 나스닥과 국내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첫 진입 자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세 가지고요.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서요. 관망세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되게 어려운데요. 대표님, 차트를 계속 이럴 때는 그냥 보면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자, 상생 대응 한번 해볼게요. 네, 올라가네요. 자, 매수 움직임, 자, 시초가 돌파했죠? 네. 떨어지면은 바로 대응합니다. 28,400선에서요. 28,403에서 403에서 매수로 잡아두고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네, 28,403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승했다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눌림목의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28,400선이 시초가인데 지금 이전에서 돌파하면서 매수세로 강하게 나왔고요. 네.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진짜 움직임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갭 3승에서 시초가 위로 잡히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지지받고 시초가 돌파하고 올라왔거든요. 시초가 처음에 건드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로 잡아보고요. 대응해보도록 하고 손절효과는 20개로 잡아서 28403에서 시초가 28,400인데 세틱 올려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403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초가에서 세틱을 올렸어요. 30분에 이제 지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30분 이후에 방향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무섭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보고 있는 동안에 체결이 되기 전에요. 상해종합지수 소폭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69포인트 0.32% 하락한 3,283.28포인트로 시작됐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41.34포인트 0.50% 상승한 28,366.14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체결이 됐는지 차트를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현재 28,000 지금 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50이나 60까지 올라가면은 28,400선에서 진입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국내 선물도 양봉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나스닥도 지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셋 다 올라가네요.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항세는 시초가를 돌파하고 매수세로 나왔죠. 자,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효한데, 이제 조정을 받는 진입 자리가 중요합니다. 손절효과를 20개 주고, 첫 자리에 대해서 손절효과를 20개만 주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항생 시초가에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403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저희가 말씀드린 28,403 라인까지 좀 왔으면 하는데요. 지금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도 차트에서 확인이 되네요. 자, 빨리 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403에서 조정받으면서 403 전까지 지금 40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아직 두 틱 차이로 체결 안 됐네요. 갑자기 하락세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네. 403에서 대응하되 손절효과를 20개로 잡아주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조정받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시초가 근처로 떨어지면서 물리면서 체결되면서 매수 움직임 403에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손절효과 20개 주면 83이죠. 네. 83이면 시초가 이미 한참 벗어난 구간까지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됐습니다. 28,403에서 지금 체결됐는데 빠르게 또 내려가는 하방 추세의 모습을 보이네요. 네, 체결됐고요. 만약에 28,383까지 떨어지면은 저는 과감하게 오늘 첫 자리 내주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지금 시초가 28,400선에서 지지해주면서 양봉으로 나와야지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청산업과는 좀 움직임 보면서 제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청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 28,383 스무틱으로 잡았는데 리스크 관리 들어섰네요. 네, 좀 순서로가 짧게 잡았는데요. 오늘 첫 자리 일단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흔들고 있고요. 네. 시초가도 지금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시 매수 추세 확실히 나올 것 같았지만 시초가 근처에서요. 아쉽게도 좀 더 조정을 받으면서 하방 추세에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몰틱으로 짧게 리스크 관리 들어섰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 바뀔 때 적절히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새로 다시 방향이 좀 보이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때 대표님께서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자, 아직 좀 두 번째 대응 남았으니까 실망하시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요. 나스닥 국내 선물 상승 추세로 갔지만 아직 방향이 확실한 매수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대표님? 시초가에 대해서 지금 28376까지 갑자기 하방세 나오면서 76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저희 손자료가 건드리고 지금 매수로 봤었는데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 꼬리 5분봉으로 봤을 때 양봉으로 강한 꼬리 만들면서 시초가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자리는 시초가에서 잘 기다렸고 매수로 잘 대응했습니다. 이거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네. 두 번째 자리도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서 하방세가 좀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시초가가 이렇게 좀 한 번에 쫙 무너졌는데요.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시초가 자체가 초반 매매에 대해서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무너지는 구간이 생기면 시초가 근처에 있는 라인들 다시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초가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 근처로 대응하면은 또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크게 봤을 때 시초가 선을 딱 그으면 28,400선에서요. 이걸 전후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첫 자리에 대해서 지금 손절가를 건드렸는데 이거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요. 올라갈 거라고 좀 보입니다. 올라갈 거 보이고 올라가고 아쉽게도 있어요. 네. 손절가 건드렸지만은 그래도 이번 자리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거의 28370 라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라인 때까지 손절가 30틱 이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20틱 안에서 자르고요. 일단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게요. 지금 이거 움직임이 글쎄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좀 굉장히 헷갈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은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더 관망세 가진 다음에 두 번째 진입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나스닥도 좀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까지 국내 선물은 좀 조정을 받다가 상방 추세로 가고 있고 나스닥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부터 상방 추세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또 어떨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대표님 차트 흐름 좀 짚어주시길 바래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324, 3호 라인 때에서 이전에서 갑자기 하락세 나온 거에 대해서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네. 좀 저항대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생에서 영향을 준 거고요. 나스닥도 짧게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데 강하게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 선물이 324, 40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항생은 매도세로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324, 40 라인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항생은 그때 매수세로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하고 항생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참고하면서 대응하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움직임이 오늘 오전장에서 너무 없어가지고 켜두기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켜두기만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내 선물과 좀 비슷한 흐름을 현재 시간에서는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 항생,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나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훨씬 많죠. 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대략적으로 변동성은 항생이 제일 강합니다. 만약에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면 항생이 매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요. 매도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항생이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만약에 횡보장이면 항생도 위아래로 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국내 선물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세고요. 그리고 흐름도 강하고 움직임도 빠릅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움직일 때는 눈에 확 보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로 대응하면은 좀 좋은 수익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같이 또 차트 상관관계 저희가 또 교육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야간장, 골드나 유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달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전에서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면은 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차트 상관관계, 오늘 교육했던 그 내용들은 하시다가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 좀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대표님?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어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응하는 분들이 네.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조금만 하시면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골드를 대응할 때 달러 지수와 유로를 같이 본다라는 점은 좀 그래도 상이하게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나스닥과 그리고 안전자산 중인 골드를 같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거래량이 물리는 시간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다들 다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질문 하나 좀 받아볼까 합니다. 92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절 후에 금방 진입가까지 회복하는 경우도 많던데 장기 대응 전략은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짧게 이제 스캘핑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네. 손절가 후에 바로 또 금방 진입가까지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손절가를 몇 개 줘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어디쓸지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모르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진입한 자리에 대해서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내가 2만에서 샀어요. 근데 2만에서 거기 그 기준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 손절호가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조정을 받고 슬리피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지지 역할 나오는 거고, 손절호가 건들면 거기를 벗어나 움직이기 때문에
초반에 매수했던 대응에 대해서 이미 벗어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도요, 28,400선 시초가 기대하고 들어갔죠. 근데 손절효과 건들고 더 하락세 나왔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회복을 했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거는 회복한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도 28,400선은 시초가에서 계속 몰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예상한 거는 28,403,400선에서 여기서 처음 건들 때 조정을 받지만 손절효과 건들기 전에도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서 조정을 받고 시초가에서 몰려있으면은 이거는 이미 초반 대응에 대해서 기준점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양봉으로 또 나오고 있죠. 그럼 네.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그게 바로 원칙적인 대응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칙적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쉬워서 이제 하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뭐 손절가 근처로 다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항생, 특히 이 항생에 대해서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시는 방법이 훨씬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면서 누적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지금 좀 상승 추세에 가고 있거든요. 시초가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상방 추세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대표님? 상방 추세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매수 움직임 나올 때 나스닥 양봉으로 갑자기 뛰었죠.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양봉으로 뛰었고요. 네. 그 국내선물도 밑에 있는 지지대 324 라인 때 뒤집었고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매수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시작한 시점이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움직임이 좀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첫 자리에서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손절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 네. 두 번째 진입 자리에서 양봉으로 나온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로 대응하되 28,440선에서 대응하냐 아니면 중간 저항대 28,420선에서 대응을 하냐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대응 안 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대응하도록 하는데 일단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요. 오늘 항생 움직임이요. 움직임은 잘 나오지만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결국에는 살짝 전고점 이상, 전고점 28,440선에서 물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서 양봉으로 나올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두 번째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28,440. 전고점에서 좀 물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좀 살짝 또 조정을 받다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스무틱 했고요. 두 번째 대응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방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차트 보시다가 만약에 48분까지 대응 자리가 안 나면 클로징 멘트 오후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대응과 오후장 전략을 딱 말씀드리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자에 대해서 이제 전고점은 28,440선을 돌파하고 매수세로 나왔죠. 네. 그리고 국선도 지금 올라가면서 저항대 밀려 있고요.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로 확실하게 네. 보이고 있어요. 셋 다 같은 방향성 보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28,500선이 그 위에 있는 저항대입니다. 28,500선이 그 위에 있는 저항대인데 28,440선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매수로 진입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28,400선, 440선에서 대응하면은 매수로 진입자리 좀 보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40선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초가 28,400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올라오는 자리는 28,500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28,500선 이렇게 이제 저항대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자리가 28,400,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28,440, 그리고 세 번째 저항 자리가 28,500선입니다. 네. 이 저항단에서 돌파 그리고 저항 부부 돌파와 저항을 받는 그거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세 개 저항점만 보어도 오늘 항생에 대해서 매매 전략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28,440선까지 떨어졌죠. 네, 여기서 그러네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돌파, 지지와 하방세 돌파의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고, 맞춰서 기다리면서 원하는 자리에서 그 방향성에 맞춰 대응하되 손들어가 20틱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8,400, 28,440, 28,500 세 개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파할지 하방할지에 따라서 매도 매수 방향 정해지니까요. 한번 오후장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전략 자세히 말씀해주신 북두지성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매매 복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 절대항생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